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호사입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 상담할 때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승인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비슷한 케이스들 중에 거절된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하시는데요. 이민법 케이스는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결국 승인 아니면 거절이기 때문에 이게 승인 확률이 몇 %인지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굳이 따지자면 50-50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거절된 이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승인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일을 그냥 취미로 뭐 몇 개씩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거절된 케이스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민국에서 거절이 됐다고 케이스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민국에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힘들게 준비해서 접수한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면 그것처럼 허탈한 일이 이제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지원하신 클라이언트 분 뿐만 아니라 이제 변호사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거절이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민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케이스가 이민법 규정과 그에 따른 이민국 정책에 맞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 거절 사유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민국에서 심사 중에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법 규정을 잘못 적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심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이제 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럴 때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민국의 모션을 접수하는 건데요. 모션은 한국말로 딱 적절한 그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민국에 내 케이스를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 혹은 신청하는 그 절차고요. 이 모션에도 motion to reconsider 그리고 motion to reopen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둘 다 줄임말은 이제 MTR이라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게 실제로 이게 섞여서 쓰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왜냐면 엄밀하게는 motion to reconsider 하고 motion to reopen이 이제 구분이 되어서 이민국에서 법 규정을 잘못 적용을 했다거나 기존에 제출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을 했을 때는 motion to reconsider 케이스를 다시 고려를 해달라 라고 하는 거고, 심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있을 때는 motion to reopen 케이스를 다시 열어달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서 헷갈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거절이 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motion to reconsider, motion to reopen 이 둘 중에 하나만 굳이 선택을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MTR은 심사를 하는 곳이 우리 케이스를 거절한 이민국 관할 서비스 센터나 오피스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누가 나한테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그러면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민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명확하게 이민국에서 심사 도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걸 뒤집을 확실한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MTR은 효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MTR 말고 고려를 해볼 옵션이 바로 어필인데요. 어필은 한국말로 항소하는 거니까 이제 익숙한 단어죠. 어필과 모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어필은 심사를 하는 곳이 우리 케이스를 거절한 이민국 서비스 센터나 오피스가 아니라 그 상위 기관인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아니면 DOJ Department of Justice 산하에 있는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이라는 점이라서 어느 정도는 모션처럼 심사가 이렇게 좀 바이어스 되지 않는 그런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겠고요. 이 어필을 할 때도 MTR하고 마찬가지로 그 이민국에서의 거절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제 법 적용을 잘못했건 뭐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을 했건 뭐 둘 다건 상세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필은 이제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요. 일단 어필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면 그 말씀드린 상위기관 AAO나 BIA로 가기 전에 이민국에서 이 어필을 마치 MTR인 것처럼 간주를 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리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필을 접수를 하면 모션을 접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MTR보다는 어필 쪽으로 진행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필이건 모션, MTR이건 이거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더 정확하게는 이제 우편으로 거절 통지를 받았으면 33일 이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여유 있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필이나 모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어필이나 모션을 접수하는 데에 두려움 아니면 거부감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실제로 어필이나 모션을 하는 것보다 아예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새로 케이스를 시작을 하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나은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경우, 특히 취업 영주권에서 기존에 받았던 프라이어리티 데이트를 지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그 사이에 이제 만으로 21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고, 또 어필이나 모션은 법에서 정해진 정당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민국 거절을 대처하는 방법, 어필, 그리고 모션, MT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